남편이 사라졌어요. 연락도 없고 이유도 없이 흔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아주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대부업체 영수증이었어요. 당신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문을 열던 순간이었어요. 문틈에 종이가 하나 더 끼워져 있었어요. 이번엔 렌터카 영수증이었어요. 대여 시간은 새벽 3시. 대여자 이름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모르는 시간에 제가 모르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봤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남편분 어젯밤에 여기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는 협박이라는 말을 꺼냈고 그때부터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줬어요. 남편의 마지막 위치 추적 기록이었어요. 새벽 4시 17분. 한강 다리 아래 작은 공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감지됐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뒤흔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혹시 누구 만난 거 아니세요? 그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의 말투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기운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 남자는 천천히 말했어요. 남편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가출도 아니고 단순한 외박도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우는 가족이 아니라 가족을 이용해 들어온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영수증들, 문틈의 종이, 수상한 전화, 그리고 나타난 남자.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실종은 누군가 철저하게 준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얼굴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침 햇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물을 끓이고 밥을 준비하려 했는데 남편이 아직도 집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 한쪽을 묵직하게 눌렀어요. 출장 가면 꼭 연락할게요.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사라진 지 이틀째였어요. 남편은 평생 연락 없이 외박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아주 작은 공포가 스멀스멀 번져오는 이상한 시작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밥솥 쪽으로 걸어가다가 식탁 위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처음 보는 종이었어요. 가만히 집어들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부업체 영수증, 대여자 이름 남편, 금액 1,900만 원.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은 절대 이런 데 손댈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활비도 아껴 쓰고 빚을 지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영수증 한 장이 제가 아는 남편의 인생과 너무 달랐어요. 당신 정말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영수증을 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현관문에서 바람이 새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해서 문을 열어보려고 신발을 신는데 문틈에 또 다른 종이가 끼워져 있었어요. 구겨져 있었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렌터카 영수증, 대여 시간 새벽 3시, 대여자 남편. 남편은 제가 잠든 사이 새벽에 차를 빌린 거였어요. 그 시간에 왜 이 집 안에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는 느낌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 말투에서 어딘가 맞지 않는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그래, 연락도 없고, 잠시 침묵. 그리고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단정적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전화를 끊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점퍼, 검은 모자, 눈빛이 이상하게 날카로운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남편분, 어젯밤에 여기서 나가는 걸 봤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누구세요? 그 남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남편분과 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더 큰 공포를 불러왔어요. 저는 남자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남편을 아세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시는 모습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남자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남편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말이 제 머리를 세게 내려친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어요. 남편분 마지막 위치예요. 새벽 4시 17분. 한강 다리 아래 작은 공터. 그 핀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도대체 남편이 왜 그런 곳에 있었던 걸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혹시 누구 만나셨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너 어떻게 알고?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람 조심하셔야 해요. 그녀가 알고 있다는 건 며느리가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남자는 말했어요. 어머님, 남편분 실종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목으로 물었어요. 그럼 뭐죠? 그 남자는 단 한 단어만 말했어요. 돈입니다. 그 말은 제 삶 전체를 집어삼킬 예고처럼 느껴졌어요. 남자는 말했어요. 저와 함께 가시죠.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었고 그 뒤에는 제가 모르는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문을 닫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당신 정말 무슨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지옥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운전석에 앉았고 저는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탔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 풍경이 오늘따라 더 낯설게 보였어요. 마치 제가 살던 세상이 아닌 것처럼요. 남자는 말없이 운전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남편이 정말 여기로 왔다고요?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위치 기록이 분명히 이 지역이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어요. 차는 조용히 멈췄어요. 남편의 마지막 위치가 표시된 곳. 한강 다리 아래 작은 공터였어요. 아무도 없고 바람만 차갑게 불고 있었어요. 도시의 소리가 들리지만 이곳만은 마치 세상과 끊어진 것처럼 고요했어요. 남편이 정말 이런 곳에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남편이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가까웠어요. 남자는 공터의 바닥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기 타이어 자국 보이시죠?
남편분이 빌린 렌터카의 바퀴 흔적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희미하지만 바닥에 찍힌 타이어 흔적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국은 어딘가로 급하게 방향을 틀어 사라졌어요. 마치 도망치듯이. 그때 남자가 갑자기 바닥 근처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그의 손에는 다시 한번 심장을 먹게 만드는 물건이 들려 있었어요.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듯한 작은 갈색 봉투.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는 습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약간 젖어 있었고 겉면은 손바닥만큼 작았어요. 그리고 봉투 겉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어요. 부디 이걸 먼저 보세요. 남편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누가 남편에게 준 거죠?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남편분이 남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전달하려던 걸 남편이 떨어뜨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남편 옆에 서 있는 사람.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중년 남성, 낡은 잠바, 얼굴 반은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을 조심하세요. 손끝이 떨렸어요. 남편이 이 사람 때문에. 남자가 공터의 반대쪽을 유심히 보다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비가 왔다가 마른 듯한 흙바닥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크기와 간격상 확실히 남편의 것이었어요. 발자국은 다리 아래의 좁은 터널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의 그림자라도 있었던 것처럼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남자는 발자국 근처에 쭈그려 앉아서 발자국의 패턴을 자세히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무늬, 남편분이 평소 신던 운동화랑 같습니다. 저는 몸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거예요. 그럼 남편이 여기서 누구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만났거나 누가 먼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거나요. 그 말은 제 폐속까지 차갑게 파고들었어요. 그때 남자는 바닥에서 뭐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담배꽁초였어요. 남편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담배꽁초는 아직 남은 재가 덜 떨어진 걸 보니 불과 몇 시간 전의 흔적이었어요. 누군가 여기서 남편을 기다렸던 거예요. 제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남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흔적입니다. 갑자기 제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누군가 남편을 여기서 만났고 그 사람은 아직 근처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터널 쪽에서 아주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갑자기 숨을 멈췄어요. 방금 들으셨어요? 남자도 고개를 들었어요. 예. 누군가 여기 있었던 게 맞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멀어지는 듯 그러다 또 가깝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저를 뒤로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님, 뒤로 물러서세요. 터널 안쪽에서 어떤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멀리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몸이 굳었어요.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릴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 순간
그 그림자는 천천히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 누구죠? 남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마도 남편분을 협박하던 사람 중 하나일 겁니다. 그 말은 제 폐를 완전히 움켜쥐는 것처럼 숨을 턱 막히게 했어요. 그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진 뒤 터널 입구엔 긴 정적만 남아 있었어요. 남자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바닥 한쪽을 가리켰어요. 어머님, 여길 보세요. 그곳에는 오래된 듯한 낡은 검은 파우치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남자는 장갑을 끼고 파우치를 주었어요. 이건 남편분께서 가지고 다니던 물건 아닌가요? 제가 손을 가져다 대려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맞아요. 저희 남편 20년 넘게 이 파우치 들고 다녔어요. 남편이 이 위험한 곳에 왔다가 파우치를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었어요. 남자가 파우치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이상한 물건 3개가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녹슨 자물쇠 열쇠 하나, 두 번째는 작은 서랍 열쇠로 보이는 금속 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전자키 같은 물건이었어요. 이건 어디 쓰는 열쇠예요? 남자는 눈썹을 찡그렸어요. 일반적인 집 열쇠는 아니에요. 특정 시설, 사무실, 금고 혹은 창고 같은 곳. 금고라는 말이 제 심장을 강하게 눌렀어요. 남편이 이 열쇠들을 왜 들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위험한 곳에서 잃어버린 걸까요? 파우치 안에는 구겨진 쪽지 조각 하나도 들어 있었어요. 남자가 펼치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내일 밤 같은 장소, 시간 어기지 마라. 필체는 남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칠고 급하게 쓴 낯선 글씨체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어요. 누군가 남편에게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은 이 쪽지 때문에 새벽에 렌터카를 빌린 걸 겁니다. 쪽지를 손에 쥐는 순간 남편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있었는지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짧고 높은 소리, 삐빅 하고 경고음이 울렸어요. 저는 놀라서 몸을 움찔했어요. 지금 뭐예요? 남자는 얼굴을 굳히고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봤어요. 그 전자키, 지금 무언가가 작동했어요. 전자키는 선명한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 키, 근처에 연결된 장치가 있어야만 불이 들어오는데요. 연결된 장치? 남편이 이곳에서 어떤 장치를 사용하려 했던 걸까요? 남자는 전자키를 들고 불빛이 강해지는 방향을 따라갔어요. 저도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것을 봤어요. 다리 아래 벽면 한쪽에 철제 금속문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문 같았지만 자물쇠는 새 것처럼 반짝였어요. 어머님, 이 문 보세요. 전자키 신호 여기서 제일 강하게 나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이 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 문은 절대 평범한 문이 아니었어요.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 뒤에서 조심하세요. 그는 3개의 열쇠 중 녹슨 열쇠를 자물쇠에 넣어봤어요. 철컥. 잠금이 조금 돌아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맞는 열쇠예요?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문 남편분이 연 적이 있던 겁니다. 그 순간 누군가 갑자기 제 목 뒤를 쓸어내린 듯한 차가운 느낌이 지나갔어요. 마치 우리를 누군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자물쇠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
철문을 조금 밀자 안쪽에서 축축하고 오래된 냄새가 확 밀려 나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어요. 안쪽 오래된 공간 같아요. 남자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문틈을 비추었어요. 깊은 공간, 오래된 공장 창고 같기도 하고 작은 지하실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쪽 바닥엔 무언가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저거 뭐예요? 남자는 손전등을 가까이 비췄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옷입니다. 남편분이 평소 입던 그 점퍼요. 남편 점퍼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아래에서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남자는 상자를 들어 손에 얹으며 말했어요. 이 상자, 남편분이 숨기려 했던 게 맞네요.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그 자물쇠의 모양은 아까 파우치에서 나왔던 작은 서랍 열쇠와 딱 맞아 보였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 안에 무슨 게 들어있는 거죠? 남자는 손을 떨며 열쇠를 끼웠어요. 자물쇠가 딸깍 열리며 상자가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건 2개의 신분증. 하나는 남편의 신분증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전혀 모르는 남자의 신분증이었어요. 그 신분증의 뒷면에는 피 묻은 듯한 얼룩이 있었고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가진 건 이뿐이다. 나한테 오지 마라.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남편이 이 사람과 무슨 일을? 그때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크게 불었어요. 아니었어요. 발걸음 소리였어요. 남자는 즉시 전자키를 끄고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누가 옵니다. 지금 숨어야 해요. 저는 숨을 삼키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멀리서 아까 봤던 그림자 같은 사람이 다리 아래로 다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무언가 번쩍거리는 금속이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저와 남자는 금속문 뒤 좁은 공간으로 몸을 숨겼어요. 철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남자도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세요. 입모양만 만들었어요. 그 순간 발걸음이 바로 문 앞에서 멈췄어요. 제 심장은 거의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철문 밖에서 철컥하는 금속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아 돌리는 듯한 소리요. 저는 무릎이 떨려서 바닥에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일단 들키면 안 됩니다. 남자가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문 손잡이는 조금씩 움직이며 철문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을 울린 거예요. 부르르르르. 저는 숨이 확 막혀버렸어요. 진동은 생각보다 큰 소리였고 이 좁은 공간에서는 배가 된 것처럼 크게 울렸어요. 남자는 빠르게 제 손목을 잡고 휴대폰을 끄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철문 밖에서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 남자가 진동 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문 손잡이가 멈추더니 이번엔 문틈 아래로 그 사람의 발이 보였어요. 검은 신발, 무거운 발걸음. 그 사람은 문 바로 앞에 정확히 서 있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발 그냥 가요, 제발.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갑자기 그 남자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저는 전신이 얼어붙었어요. 남자는 제 어깨를 단단히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대답 안 하면 문 엽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울음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쪽지에서 본 남자의 것과 너무 비슷했어요. 남편과 함께 사진에 찍혀 있던 그 남자. 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정적이 이어졌어요. 문 밖에서는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후후. 남자는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남편이라는 게 너무 분명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당신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문 밖의 남자만 점점 더 불안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남자의 신발이 천천히 문에서 멀어져 갔어요. 툭툭툭. 저와 남자는 문틈으로 발자국이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남자의 그림자는 조금씩 멀어지더니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아주 가늘게 숨을 토했어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나갔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더 깊은 공포를 안겨줬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었어요. 저도 뒤따라 나왔어요. 밖은 적막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바닥에는 아까 없던 길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끌고 간 듯한 흔적. 남자는 그 자국을 보더니 표정을 굳혔어요. 남편분 점퍼가 있던 자리 근처네요. 그 말에 다리가 풀릴 것처럼 흔들렸어요. 그때 남자가 긁힌 자국 근처에 떨어져 있는 작은 금속 물체를 발견했어요. 그건 USB 메모리였어요. 남자는 장갑 낀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남편분이 들고 다니던 USB 아닙니까? 저는 숨을 삼켰어요. 남편이 평소 중요한 문서나 사진은 항상 이 USB에 보관했어요. 남편이 이걸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누군가 급하게 버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USB의 의도가 남편 것이 아닐 가능성을 의미했어요. 남자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말했어요. 이건 나중에 안전한 곳에서 열어봅시다. 여기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엔 온갖 상상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USB를 잃어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 USB를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면, 혹은 누군가 남편을 이용해 이 USB에 무언가를 넣었다면, 그 순간 터널 안쪽에서 아주 작은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는 바로 몸을 돌렸어요. 지금 사진 찍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우릴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제 손목을 잡고 말했어요. 여긴 오래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 우리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린 채 남자를 따라 걸음을 옮겼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터널 쪽은 아직도 어둡고 깊었어요. 그 속 어딘가에 우릴 촬영한 사람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어요. 남편,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예요? 제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섞일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차에 도착하자 남자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고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작은 금속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처럼 느껴졌어요. 이 USB,
남편분이 감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되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어요. 그럼 남편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어머님 가족 중 누군가도 이 내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끔찍하게 아팠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발신자 며느리. 저는 통화를 받기 전에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여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물어보는 거니?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어머님도 위험해요.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감시하는 사람의 말투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이 사건과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저도 알아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남자는 제 폰을 빼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놀라서 외쳤어요. 왜 끊어요? 남자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열쇠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머릿속은 온갖 불안과 혼란으로 뒤섞였어요. 남자는 제 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문자 좀 보세요. 문자가 한 통 도착해 있었어요. 익명, USB를 열지 마라. 그건 너도 위험해진다. 저는 얼어붙은 채 문자 한 줄을 계속 바라봤어요. 너도 위험해진다. 남편이 겪었던 일이 이제 제게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남자는 USB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USB에는 아마 남편분이 협박받던 이유가 들어있을 겁니다. 어떤 증거, 기록, 이미지, 아니면 누군가의 비밀 문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럼 남편은 그걸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숨기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남편이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지키려 했다는 뜻 같았어요. 남자는 갑자기 방향을 틀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자주 다녔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이 제가 모르는 곳에 자주 갔다고요? 저는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남자 차는 도심을 빠르게 지나 산책로가 있는 작은 언덕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거기 남편분이 혼자 시간을 보내던 곳입니다. 남편이 혼자? 왜? 가슴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언덕에 도착하자 남자는 차를 세우고 낙엽이 가득한 오솔길로 들어섰어요. 그곳은 남편이 가끔씩 혼자 산책한다며 말하던 장소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남자는 바닥을 가리켰어요. 낙엽 사이로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국의 방향은 언덕 위쪽 작은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쥐고 떨면서 말했어요. 남편 여기 왔었어요. 창고 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바닥에는 아주 얇은 검은색 장갑 한 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 장갑, 남편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손으로 장갑을 만지려다 섬뜩함에 멈춰섰어요. 그럼 여기에도 누군가 왔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단호히 말했어요. 네. 우릴 터널에서 따라온 사람이든
남편분을 쫓고 있던 사람이든 그 말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창고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어머님, 이곳이 남편분의 마지막 단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며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배어나오는 냄새, 기름 냄새, 낡은 철 냄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불길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여기에 남편이 숨기려 했던 게 있는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남편분의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서질 듯한 마음으로 천천히 창고 문을 밀었어요.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밀자 안쪽에서 묵은 먼지와 기름 냄새가 섞인 무거운 공기가 밀려 나왔어요. 내부는 오래된 전구 하나가 흐릿하게 깜빡이며 켜져 있었어요. 남자는 플래시를 켜고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바닥도 미끄럽고 무슨 물건이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저는 남자를 따라 한 발 한 발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시야에 들어온 첫 장면은 어지럽게 흩어진 종이들, 깨진 상자들, 뜯긴 봉투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뒤지고 간 것처럼 보였어요.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더미를 살피다 구겨진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표지는 제가 집에서 수십 번 보던 남편의 작은 메모 노트였어요. 이거 남편분 것 맞죠?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평소 작은 메모는 저 노트에만 적었어요. 노트는 중간 부분이 찢겨 있었고 페이지 곳곳에 흙과 지문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노트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어요. 시간을 끌면 나만 위험해진다. 내가 가진 건 이 USB뿐이다. 가족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 제 심장이 거칠게 쿵쿵거렸어요. 그런데 몇몇 페이지는 반쯤 찢겨나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중요한 부분만 골라 빼간 것처럼요. 남자는 노트를 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 이 노트를 먼저 찾고 중요한 페이지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남편이 여기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아마 남편분이 남기려 했던 기록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창고 구석으로 다가가다가 무언가를 보고 멈춰섰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구석에는 제가 너무 잘 아는 남편의 검은색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그 가방은 남편이 평생 들고 다니던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왜 남편 가방이 여기 있는 거죠? 저는 손을 떨며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지갑, 오래된 시계, 약봉지,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손에 걸렸어요. 작고 딱딱한 상자 하나. 상자를 열자 또 하나의 USB와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전신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서 있었어요. 둘 다 어딘가 심각하고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사진을 얼굴 가까이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며느리가 왜 남편이랑?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며느리분,
남편분의 일에 아주 깊게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려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진 배경을 자세히 보니 작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어요. 벽에는 각종 문서와 포스트잇으로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카드 단말기와 현금 봉투까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이 사진 언제 찍힌 걸까요? 남자는 사진을 면밀히 살피더니 말했어요. 배경에 있는 달력을 보면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그 말은 남편이 실종되기 며칠 전까지 며느리와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둘은 그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바닥 근처를 비추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건 구겨진 현금 봉투였어요. 그리고 겉면에는 굵게 적혀 있었어요. 6번 전달분 확인 후 연락.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전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분이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해 온 겁니다. 현금일 수도 있고, 문서일 수도 있고, 제 다리가 흔들렸어요. 그럼 며느리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 속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 안 공기가 변했어요.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 아니면 기계가 과열되는 냄새 같은 게 진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얼굴을 굳혔어요. 이 냄새, 누군가 방금까지 여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숨이 막혀 한 발짝 물러섰어요. 아까 터널에서 본 그 사람이.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창고 문 바깥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저는 숨을 멎을 뻔했어요. 남자는 손으로 제 입을 막고 작게 속삭였어요. 조용히 하세요. 발걸음은 천천히 창고 문 가까이 오다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 순간 문 손잡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그 남자가 온 거였어요. 남자는 빠르게 노트와 USB 2개를 챙기고 제 손을 잡아 뒤쪽 작은 출구로 향했어요. 그때 가방 안쪽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종이를 집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필체로 적힌 단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절대 믿지 마. 저는 숨이 턱 막혀 종이를 가슴에 붙잡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짧게 말했어요. 며느리일 수도 있고 터널에서 본 그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분과 가장 가까웠던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저는 무너질 것처럼 흔들렸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 그 의미는 너무 넓고 너무 무서웠어요. 남자는 제 손목을 잡고 뒤쪽 작은 출구로 저를 이끌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등을 서늘하게 스쳤어요. 문 바로 뒤에서 아까 그 남자의 무거운 발자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서둘러요, 어머님.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창고 뒤편에 작은 철문을 열자 나무와 잡초로 뒤덮인 가파른 비탈길이 나타났어요. 남자는 제 손목을 잡고 뒤쪽 작은 출구로 이끌었어요. 문 바로 뒤에서 그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떨렸어요. 비탈 아래 풀숲에 남편이 늘하고 다니던 회색 머플러가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낙엽 위로 길게 이어진 끌린 자국. 누군가 남편을 끌고 간 흔적 같았어요. 남자는 휴대폰 위치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위치는 폐공장 지대였어요. 스마트폰 음성 파일에서 들려온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 오지 마, 그 사람 믿지 마. 남자는 USB를 흔들며 말했어요. 남편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해 온 일이라고. 며느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절대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숲길을 벗어나자 검은 실루엣의 큰 폐공장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입구 바닥에 사무실 출입 카드가 떨어져 있었어요. 며느리와 연결된 세 번째 단서였어요. 폐공장 안쪽 깊은 곳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남자의 실루엣. 숨소리만으로도 위협적이었어요. 폐공장 안쪽 어둠 속에서 걸어오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정말 멈출 것 같았어요. 그 발걸음은 느린데 이상하게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여기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남자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어요. 웃는 것도 아닌, 비웃는 것도 아닌, 어떤 의미인지 절대 모르겠는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그 남자가 멈춰서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곳인데. 그 한마디가 폐공장 안에 울려 퍼지며 더 무섭게 들렸어요. 남자는 우리를 가만히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찾고 싶은 게 있어서 온 거겠죠? 근데 아쉽게도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겨우 말했어요. 우리 남편 여기 왔었죠?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 아니에요?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기울였어요. 남편분? 아, 그분. 그 순간 그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어요. 네, 만난 적 있습니다. 그 말투, 희롱하듯 여유로운 그 표정,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 남자는 뒤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저쪽에 앉아 계셨죠. 그날은 꽤 추웠습니다. 남자가 가리킨 곳을 비추자 낡은 파이프 의자 하나가 창가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의자 밑에는 담배꽁초 몇 개와 물을 마신 페트병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여기에. 남자는 미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누굴 기다렸는지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말은 정말 심장을 쿡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자는 천천히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끝으로 밀었어요. 조그만 금속 조각. 이거 남편분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더군요. 그건 USB를 연결하는 작은 커넥터 일부였어요. 남편이 안고 있던 USB와 정확히 같은 재질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남편은 이 USB 때문에. 남자는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USB 때문이 아니죠. USB 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장 안의 공기를 통째로 짓눌렀어요. 남자는 갑자기 우리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남편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 당신에게 말 못한 일 꽤 많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어둡고 깊었고 아무 생각도 읽히지 않았어요.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궁금하시죠? 남자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분,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어요. 남자는
입모양만큼은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어떠한 따뜻함도 없었어요.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바로 이겁니다. 남자는 입을 크게 벌리지도 않고 속삭이는 듯 말했어요. 가족을 조심하라고. 저는 멈춰선 채 바람도 들이쉬지 못했어요. 가족? 누구? 며느리? 아들? 아니면 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며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남자는 다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당신 스스로 확인하시죠. 그 말은 마치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리고 남자가 덧붙였어요. 남편분이 남긴 메시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받아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 자리에서 거의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남자는 마치 등을 돌리며 우릴 떠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말이 폐공장에 울려 퍼지며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오늘부터 당신도 감시 대상입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 당신도 감시 대상입니다. 그 문장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제 손목을 잡고 폐공장 입구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저는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남자를 따라 달리기만 했어요. 어둠 속에서 그 남자의 실루엣은 아직 폐공장 안쪽에 서 있었어요. 왜인지 그 모습이 우리 둘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남자의 말이 들렸지만 대답이 잘 안 나왔어요. 왜 우리 남편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 남자, 단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쪽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숨을 고른 뒤 USB 2개를 손바닥에 올렸어요. 이 두 USB, 둘 다 남편분이 가지고 있던 건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은 이걸 어디론가 넘기기 위한 중간 역할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너무 생소했고 이해도 안 됐어요. 넘기다니요? 뭐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금, 그리고 특정한 문서들. 누군가가 남편분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전달받아 온 겁니다. 제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그걸 며느리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며느리분은 그 전달 과정에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러면 그 전달을 받아간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오늘 폐공장에서 본 그 남자, 그가 보내는 쪽이 아닙니다. 그럼 받는 쪽이죠. 제 심장이 크게 흔들렸어요. 어머님, 남편분이 마지막에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 남자가 아니라 남자는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가족 중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눈이 크게 떠지고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누구? 남자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며느리, 어머님,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남자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을 굳혔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은 지금 우리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까부터 계속 누군가가 우리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그대로 찌르듯 아팠어요. 남자는 휴대폰 신호 차단 장치를 켜며 말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감시자일 수도 있고, 혹은 남자는 폐공장 쪽을 돌아보았어요. 아니면 그 남자가 가족 중 누군가에게 정보를 넘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어요. 가족이 왜 그런? 남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숨겨진 빚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분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님께 말하지 못한 채 계속 끌려다녔던 겁니다.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가족을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메시지는 누군가를 정확히 겨냥한 경고였을 겁니다. 그게 며느리였나요? 아니면 내 아들? 대를 잇는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전 온몸이 전율처럼 떨렸어요. 남자는 단호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건 곧 드러납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남편분이 남긴 USB의 암호를 풀 수 있는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예요? 남편분이 은행 개인 금고입니다. 그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치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금고를 평생 그런 건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남자는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금고를 개설할 때 신청을 도왔던 사람이. 저는 숨을 멈췄어요. 누구죠? 며느리분입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어요. 남자는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고 안에 뭐가 있는 건가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안에 남편분이 평생 숨기고 있었던 진짜 정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공기보다 더 무겁게 제 귓가를 때렸어요. 은행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어요. 남편과 함께 이곳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자신의 신분증과 문서를 내밀었어요.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예, 맞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개인 금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남편이 평생 나에게 숨긴 게 이렇게 많았던 건가요? 직원이 우리를 안내하며 두꺼운 철문으로 된 복도를 지나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금고실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남자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마음 준비하시죠. 여기에 남편분의 모든 게 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번호를 입력하고 무거운 금속 손잡이를 돌렸어요. 철컥. 금고문이 열리는 소리가 제 온몸을 울렸어요. 작은 금고 안엔 맨 위에 봉투 하나와 그 아래에 얇은 금속 케이스, 그리고 작은 검은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남편이 이걸 나 몰래. 눈물이 고였다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어요. 남자는 검은 노트를 먼저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노트 안에는 날짜가 적힌 짧은 메모들이 정확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충격적인 문장들이 있었어요. 전달 완료엠. 요청 금액 지급됨. 아들 모르게 진행.
며느리 협조 필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아들, 그리고 며느리?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분이 며느리와 함께 특정한 전달 작업을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문장들은 날짜 순으로 적혀 있었고 오래된 것들은 수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남자가 은색 케이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또 하나의 USB가 있었어요. 이 USB는 창고에서 찾은 것들과 달리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남자는 USB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이게 남편분이 지키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USB를 며느리분이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전율처럼 몸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남자는 흰 봉투를 열었어요. 봉투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 대출 문서, 그리고 특정 계좌에 입금된 금액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그 금액들은 몇 년 동안 규칙적으로 같은 장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계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예금주 김며느리 이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내 며느리가 남편 돈을 수년 동안? 남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남편분은 단순히 이용당한 게 아니라 어떤 협박과 강제 거래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은 그 거래를 알면서 도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초조하게 살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남편은 누군가에게 강제로 돈과 자료를 전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중간 역할을 하며 거래를 이어간 것.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못한 채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 내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당신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걸 숨겼어요?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남은 건 USB 안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걸 풀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금고 안쪽 바닥 한켠에 작은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남자는 메모를 떼어 저에게 건넸어요. 그 메모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지키지 못해서.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당신 얼마나 혼자 힘들었어요. 그 메모를 손에 쥔 채 저는 흐느끼듯 울었어요. 이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남았어요. USB, 그 안에 진실이 다음 문을 여는 열쇠예요. 금고에서 USB를 꺼내고 난 뒤 은행 직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내용이라면 별도 상담실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작고 닫힌 상담실로 옮겨졌어요. 실내의 차가운 공기가 제 온몸을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암호 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모니터의 불빛이 제 얼굴을 밝히고 있었어요. 남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어머님, 금방 열립니다. 몇 초 후, 딸깍, 모니터 화면이 바뀌며 폴더 여러 개가 나타났어요. 거래 기록 사진 자료 음성 파일 계약 사본. 저는 그 목록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남편이 이런 걸 혼자. 남편의 이름으로 된 폴더도 있었어요. 남자는 바로 거래 기록을 클릭했어요. 폴더 안에는
엑셀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남자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수년 동안 반복된 문장이 있었어요. 전달 완료 300만 원, 전달 완료 500만 원, 전달 완료 문서 1건, 그리고 각 항목 옆엔 이름 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M. 저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어요. 며느리 맞죠? 며느리 이름 첫 글자 M. 남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그 파일에는 남편이 했던 역할이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3자 연결 완료. 대상자 A 인도. 사무실 이동 후 처리. 저는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숨이 더 가빠졌어요. 남편이 이런 위험한 일에? 남자는 차분히 말했어요. 남편분은 누군가의 중간 연결자 역할을 강요받았던 겁니다. 돈, 문서, 그리고 사람까지. 그 말은 제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듯 아팠어요. 남자는 다음으로 사진 자료를 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이 뜨는 순간 제 심장이 멎었어요. 남편이 있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 그리고 그 옆에서 서류를 건네는 며느리.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저 아이가 왜 저기 있는 거예요? 남자는 천천히 말했어요. 며느리분은 남편분이 강요받은 일을 알고도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는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한 일, 미안하다. 지키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너희한테 말할 수가 없어. 누가 시킨 건데. 거절할 방법이 없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귀에 그대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파일 마지막에 적힌 메모 한 줄이 화면 중앙에 떠 있었어요. 가끔 아들이 의심하는 것 같다. 저는 숨을 멎었어요. 우리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남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남편분이 가장 두려워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왜 아무도 서로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남편은 왜 나한테만. 남자는 조용히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지키고 싶었던 게 어머님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보호였을지도 몰라요. 남편의 음성, 며느리의 얼굴, 아들의 이름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감추고 싶었던 것, 남편이 두려워했던 것,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USB의 마지막 파일을 해석하려면 남편분이 거래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신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다음 장소로 가시죠.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배우인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담실을 나오자마자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통신사 기록을 불러왔어요. 어머님,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번호가 확인됐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누구였어요? 남자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표시된 이름은 아들.
저는 숨이 턱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통화가 실종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들을 만나야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도시 거리의 불빛이 창밖을 스치듯 지나갔고 제 심장은 계속 요동쳤어요. 왜 우리 아들이 이 모든 일과 연결된 걸까요? 남편이 두려워했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남자가 차를 멈추며 말했어요. 여깁니다. 아드님이 일하는 사무실입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사무실 문 앞에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목소리,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까지. 둘이 같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손잡이를 살짝 돌리고 문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에는 아들이 책상 앞에 서 있었고 며느리가 뭔가 종이를 들고 아들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서류 위 제목은 입금 내역 확인. 남편이 거래하던 바로 그 서류였어요. 저는 목이 메어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아들, 너도 알고 있었니?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제 쪽을 바라보며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여긴 어떻게? 저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남편을 왜 그렇게 만든 거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어머님, 저희도 살려고 그랬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아버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아들은 천천히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엄마, 저 죄송해요. 아들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려고 직접 나섰어요.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뭐라고?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진 빚을 대신 갚으려고 그 거래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말은 천둥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망가질까봐, 엄마가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저에게만 말하고 저는 숨이 멎었어요. 엄마에게만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나만 몰랐던 세상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희도 피해자였구나.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해.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는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거래를 주도한 사람만 남았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게 폐공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던 그 남자 맞나요?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그가 모든 배우입니다. 우리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며칠 후 폐공장에서 우리를 위협하던 그 남자는 체포되었고 그 사람의 계좌에서 우리 남편 명의의 전달 금액들이 전부 발견되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당신을 지켜줄 수 있게 됐어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난 항상 너만 생각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조용히 가슴에 안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 그 마음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 이제 편히 쉬어요. 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곁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삶을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한 아픔도 참아온 억울함도 언젠가는 이렇게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에 닿는 이야기 그리고 잊지 못할 반전으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봬요.